유언의 효력이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언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는지, 그리고 유언의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유언이 성립하는 시점과 유언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유언이 성립하는 거는 유언서가 작성된 시점이죠. 유언서를 작성할 때 성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기는 것은 물론 유언자가 사망할 때, 그때 효력이 생깁니다. 예외가 있는 게 유언에는 조건하고 기한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조건이나 기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 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유언에 조건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법상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지조건부라는 게 있고, 하나는 해제조건부라는 게 있는데, 정지조건부 유언이라는 거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그렇게 한 유언입니다. 예를 들면 손주가 대학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1억 원을 주겠다. 바로 이거죠. 만약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손주가 대학교에 합격하면 조건이 없는 유언이 되잖아요. 무조건 주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그러면 유언이 무효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지조건부라는 거는 조건이 성취되면 유언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제조건부라는 거는 내가 사망하면 일단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생긴다면 회수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사망하면 우선 손주한테 1억 줘라. 대신 손주가 대학교에 떨어지면 회수하겠다. 이게 해제조건부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대학교에 떨어지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사망 전에 합격을 했다. 그럼 조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조건 주는 거니까. 결국은 해제조건부는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데 어떤 조건이 생기면 회수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유언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시기부, 시작되는 기간을 정해놓은 게 있고, 그러니까 손주가 성년이 되면 1억 원을 주어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종기부 유언이라는 것도 가끔 있는데, 종기가 도래하면 유언은 효력을 잃는다. 예를 들면 2030년까지 유언이 유효하다. 그게 왜 그런 게 나오냐 하면, 손주 같은 경우가 이제 미성년일 때는 돈도 주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는데, 성년이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그때까지 산다면 굳이 뭐 유언으로 주든가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가끔 이제 종기부 유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 5년 후까지는 상속재산 분할을 하면 안 된다. 유언을 할 수는 있는데 5년이 넘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계속해서 분할하면 안 된다. 이런 유언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5년간만 분할 금지 유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유언자가 사망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유언도 있습니다.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유언집행자가 허가를 받아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생 부인의 유언도 할 수 있는데, 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거는 유언집행자가 유언 사망 후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지유언이라는 것도 누구를 내 아들로 인지해라, 이런 유언을 했더라도 유언집행자가 1개월 이내에 인지 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언의 효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언에도 조건하고 기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언이라는 걸 하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유언이 무효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